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 팟은 리드미.today 어디죠? 리드미.today. 리드미.today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에 있는 회의실이고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네 분의 패널이 여기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러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막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간 것 같죠. 네. 우리 진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맨날 똑같죠 뭐. 맨날 똑같아. 네. 정말 그 열정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되게 성의도 없고. 굉장히 능력 있는 인턴이었었는데 네. 갑자기 확 떨어졌네 일주일 사이에.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게요. 자, 맨날 똑같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每天都一样 메이팅. 每天都一样 대표님 이거 미시는 것 같아 이제 중국어 시키는 걸 아예 밀어버리는 거야. 우리 리드미 팟의 코너 속의 코너. 그러니까 예. 중국어로 뭔가요? 진인턴과 함께하는 오늘의 중국어. 오늘의 중국어. 그렇죠. 우리 글로벌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네요. 나중에 저한테 같이 가자고는 하지 마세요. 아, 언젠가 제가 오프닝을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야. 네,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자, 오늘 에피소드 재밌는 제목이네요. 인생은 저글링이다. 뭐 스타크래프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생은 저글링이다. 요 에피소드는 우리 조대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인생은 저글링이다. 그 전부터 인생은 저글링이다란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요즘처럼 많은 공들을 빠르게 저글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적이 있었나 싶다. 야, 영어가 약하신 분이 인생은 저글링이다 영어권을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글링을 해야 하는 공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뭐 핸들링하는 게 많다 이거죠, 자기가. 그렇죠. 네, 그러나 공의 크기나 재질은 모두 제각각이다. 되게 와닿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을 한두 개씩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 떨어뜨리기도 한다. 커리어 학업, 보너스 같은 것들은 고무공 재질이라 한번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가족, 건강 같은 것들은 유리공이라 한번 놓치는 순간 깨져버린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가족과 건강만큼은 아무리 많은 공을 아무리 빨리 저글링 한다고 해도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공들이다. 내 직장 상사도 한번 이 저글링 표현을 쓰면서 커리어, 가족, 친구 등등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저글링하며 한두 개 떨어뜨려야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 그중 한두 개라도 잡고 있으면 성공한 거다. 그만큼 저글링이 어렵다는 것. 많은 공을 빠르게 저글링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어느 공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느 공을 버리느냐 순간적으로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글링을 즐겨야 한다는 것. 수많은 공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왜 이 저글링을 시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잊는다면 집착에 집착을 하며 점점 미쳐가게 되고 실패한다. 저글링을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다. 우선순위도 잘 몰랐다. 즐기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는다. 실력은 공들은 점점 늘어나고 속도가 붙어나도 스킬은 는다. 계속 떨어뜨리고 잡고 새로운 묘기도 부리고 스킬도 연마하며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의 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스피드가 적당한지 챌린지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연습해야 한다. 즐기자. 어떤 공이 유리공일지 고무공일지 우선순위도 항상 생각하자. 그리고 매일 미소도 유지하자. 얼마나 공이 많던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던 남 보기에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 혼자서도 마음속 깊이 매일매일 즐거움을 느끼자. 한스뷰 리더님의 에피소드였는데요. 예. 한스뷰 리더님이 사실은 리드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약간 철학적인 얘기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그 우선순위 영어 쓰자면 프라이어리티의 그 중요성을 우선순위가 중국어로는 뭐죠? 잠시만. 영어가 더 강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이 진짜 우선순위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상하네. HSK 6급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분은 어우 야. 이분은 보니까 미국인지 북미 쪽에서 지금 커리어를 쌓고 계신 분인 것 같으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신기한 거는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UOT 토론토대로 가셔서 다가 카타르 항공에서 승무원도 하셨다가 지금은 컨설턴트로 또 일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특이한 커리어입니다. 오. 그런데 진짜 마음에 남는 글을 야, 네. 그러네요. 네, 남기셨네요. 어떻게 보면 승무원 하시고 컨설턴트 하시고 또 해외에서 일하시고 뭐 남들이 보면 실은 뭐 저런 분에게 저글링에 고민이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냥 보자면 사실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인데 이런 아주 참 그 가슴에 남는 그런 글을 남기셨군요. 신기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표현이 네, 너무 좋은데요. 이 표현 자체가 인생은 저글링이다. 이런 메타포를 문송들이 주로 하는 메타포긴 하지만 메타포가 뭔가요? 은유, 비유 뭐 이런 그치. 예. 참고로 여기서 저희가 이 용어를 문송이라고 쓰는 표현은 뭐 악의가 있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문송이기 때문에 여기 네, 한 분 빼곤 다 문송이죠. 그런가요? 예. 공감되는 표현으로 문송이라고 쓰는 여기 겁니다. 저기 문송가 아닌가의 박쥐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죄송한 분. 양쪽 이럴 땐 이렇게 빠지고 저럴 땐 저렇게 그래. 빠지시고 양쪽 다에 죄송한. 그렇군요. 다들 그 가슴이 먹먹해서 이제 얘기를 지금 쉽게 잘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공이라는 게 여러 개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쵸. 사람 또 커리어를 하다 보면 뭐 직장 내에서 직무 또 사람에 대한 얘기 또 어떤 회사로 또 이직을 하게 된다면 또 그때 또 그런 고민들 그렇죠. 또 꾸준하게 있는 그 가족과 아까 또 한수빈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가족과 이 건강에 대한 고민들 참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나이 순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저 지금 저거를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어떤 공이 언제 올라갈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한 대학교까지였었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진짜로 뭐 학업이라는 그 공 하나만 이렇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위로 던졌다 놨다 던졌다 놨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뜨리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주스면 되는 거고요. 그랬었다가 저는 이제 커리어와 결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됐거든요. 결혼이 좀 먼저 올라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 공도 그렇게 뭐 무겁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떨어뜨려도 깨지나도 잘 몰랐었던 거였었죠. 그랬는데 이제 커리어라는 걸 쌓고 아이가 나오면서 새로운 공이 하나가 이제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이 이제 약간 속성이 좀 바뀌는 것도 같아요. 오랫동안 만지작했더니 얘가 탄성도 줄고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드는 거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공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처가 본가라는 공이 또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예전에 한 손으로 놀던 걸 이제 양손으로 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리어라는 걸 또 쌓아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 두 손이 모자라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도 어떻게든 버티기는 버텼었는데 이거를 왼손으로 굴려야 돼.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잘하는 걸 오른손으로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걸 오른손에다 놓고 어떤 걸 왼손에 놔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도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힘든 게 생기는 거죠.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달리면서 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글링을 달리면서 해야 되는데 놓치지도 말아야 지금 되기도 말씀하시는 건 시간도 이제 중요해졌다는 그렇죠. 거죠. 예.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커리어라는 게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근데 또 너무 빨리만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면 큰일이 나거든요. 실제로 빨리만 달렸을 제 주위에서 이제 그 공 하나 깨져버린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기도 힘들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공을 던져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도 아까 읽으면서 많이 와닿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저글링을 하기도 전에 거의 공 하나씩밖에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에 빠지면 거의 그냥 일에 빠져 살다가 남자들 그러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뭐 대부분이. 또 회식에 빠지면 회식에 빠져 막 살다가 가정을 거의 챙기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건강도 거의 못 챙기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저글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건전한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는 거의 그냥 하나 들고 어쩌지 못해서 이러다가 나머지 공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대리님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기서 말하는 저글링 말고 실제 저글링들을 놀면서 게임방에서 계속 이제 4드론 아까 나왔던데. 아까 그 4드론 네, 댓글이 4드론.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박선준의 4드론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박선준이 누군가요? 그 스타 그 전문으로 하는 프로스타 플레이어 저거 전문. 제가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군요. 아, 또 모르는 사람이 나온 저도 거죠. 몰랐네요. 어쨌든 저희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만은 그렇게 지냈고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이제 공이 손에 들어오다 보니까 트레이드 오프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잡고 있자니 이게 안 되고 이걸 그렇죠. 잡고 있자니 이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한 취업한 지 한 4년도 됐고 결혼한 지 한 3년도 됐고 뭐 아이가 이제 아이 계획도 잡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 수입과 이런 것들을 막 고려할 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아 참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사실. 저글링을 즐기자라고 이제 이 저자는 얘기하셨는데 사실 또 즐기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적인 문제도 좀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는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건 꼭 누군가와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와. 그렇죠. 최근에 비교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랑 비교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 북유럽 쪽이랑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북유럽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답이 맞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완전 무슨 후진국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변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못 바꾸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마음만 아프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는 일부러 우리나라 사는 친구도 있어요. 핀란드 출신인데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그 좋은 나라에서 왜 우리나라로 오니? 라고 했더니 재미가 없대요. 항상 똑같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건 내가 뒹굴뒹굴 하건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저 자기는 오히려 한국의 다이나믹스가 더 좋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예하 팀장님도 같이 보면은 저기서 보면은 저걸 굉장히 많이 굴리는 신기록들을 세워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가장 많은 일을 할애를 하면서 뭘 먼저 항상 포기하셨나요? 참 어려운 참 가슴을 콕콕 찌르는. 제일 먼저 포기했던 것, 자기가 포기했던 것. 저는 저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네, 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도 뭐 비슷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우선 골프가 안 맞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남자가 사업하는 사람 골프를 무조건 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골프를 여태까지도 안 치고 있어요. 아, 제일 큰 이유는 골프마저 치면 내가 주말마저 집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안 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사실 뭐 집에서 스포츠도 못 봤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사실 뭐 일하느라고 뭐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드리는 시간을 포함한 나라는 네, 존재. 시간을 제일 많이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저글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고민이 드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는 순간
나한테 금전적인 위기, 예. 뭐 또 사회적 그렇죠. 지위에 있어서의 위기, 커리어의 완전히 무너짐 이런 것들이 그냥 확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저 자신을 버리고 또 친구를 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을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가족. 특히나 그러네요.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전화 한 통 하면 예. 뭐하니 그렇죠. 야근하고 있어. 아 그래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일이 생각을 많은 게 했어요. 좋은 거야. 열심히 해. 전화 끊자. 괜찮다. 음. 이런 모드로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키워 오셨기 네. 때문에 저한테는 가족의 어떤 행사, 가족의 일, 뭐 부모님의 생신, 뭐 명절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아 완전 급 공감돼요. 네, 사실 굉장히 저도 쉽게. 제사 가본 적 별로 없었었고 뭐 내 생일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 생신 때 사실 가족에 관련된 행사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네. 이거가 사실 되게 안 좋은 거네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포기를 했던 건 정정하겠습니다. 되게 못되게 했었네요. 제가 저희 친가 쪽을 제일 많이 포기를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예, 아버지 어머니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던 것 같더라라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 음. 그쵸. 그 당시에는 핑계는 아니었는데 뭐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핑계였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너 왜 문자 안 보내? 아 나 바빴어. 화장실 안 가? 음. 숨 안 쉬어? 그런 얘기로 이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와이프들 훈련시키는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나요? 다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전 세계. 네, 전 세계 공통. 여자친구는 안 그러세요? 아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하죠. 아, 와이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친구라고 안 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성향들이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지.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포기라는 말은 좀 아프고요. 되게 많이 희생을 강요했던 게 희생을. 와이프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 같고 와이프한테도 예. 제 변명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커리어를 늦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와이프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지고 저한테 했던 표현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예전에는 건드리면 언제 터질 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기가 싫었대요. 그 정도로 예민한 예, 상태로. 항상 여기까지 차 있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많이 친해졌습니다. 다시 친해졌군요. 아 그럼요. 요즘엔 와이프랑 잘 지내요 굉장히. 조 대리님은 어떠세요?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 뭘 포기하나요? 저는 아직까지 뭘 포기한 적은 없고 지금 한참 이제 많은 공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했던 때라서 이게 좀 시간 타임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짜여지게끔 하긴 하는데 과연 이게 만약에 꽉 차서 더 이상 24시간이 안 돌아갈 때쯤이 되면 뭘 포기할까 했을 때 좀 조언을 얻고 싶어서 뭘 포기하지 마라. 여기서 보면 이제 건강과 가족은 포기하지 마라라고 했고 이제 대표님과 팀장님께서는 뭐는 포기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아직까지 큰 유리공도 없고 아직까지 그 뭐 이렇게 다루기 힘든 건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조금 젊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너무 무식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소위 맛이 가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예전에 아무리 술을 먹더라도 6시까지 술 먹더라도 저는 그냥 샤워하고서 회사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그냥 잠깐 자고서 다시 일어나서 지각하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이제는 이해가 좀 가요. 아직도 지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가는 게 이제 몸이 맛이 가고 있는 걸 느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딴 것보다는 솔직히는 저는 아직도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도 커리어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가족을 내가 등한시했구나, 또 건강을 챙기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또 돌아가더라도 과연 돌아가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혹은 그때 내가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삶이 될까?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인생에 대한 지향점이나 가치관을 어디가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인터님은 아직 뭐 포기하고 이럴 라인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글링할 라인은. 아직 계속 챌린지할 나이죠. 이제 아까 공 제가 하나- 얘기해서 내 공 하나 이렇게 그냥 건성을 이렇게 툭툭 던지고 있는. 떨어졌네 하고. 그렇죠. 아이씨 재수강 떨어졌으면 거의 뭐 모든 공이 다 고무공인. 그쵸. 네, 아니 진짜. 어쩌면 자의적으로 저기다 집어던질 수도 있을 것. 그쵸? 제가 그랬죠. 에이 그러고. 선동열 방어율로.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40대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그 고민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워크에 치중돼.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죠. 당연히 고민은 그랬고. 했지만 당연히 워크가 한 8이나 9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과 팀장님 같은 경우는 워크를 하면 그만큼 나에게 오는 게 많았다잖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오는 아니었어요? 게 많았다가 아니라 얻는 게 많은 게 없었어요. 얻는 게 많기는 했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 피어 그룹들이 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네. 다 모두가 그렇게 일하는 시대였죠, 사실은. 그쵸.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회사를 저희가 그렇죠. 다녔고. 조직도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태해지는 순간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멍청하다라고 찍히는 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였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일반 회사를 이제 좀 더 대표를 하자면 사실은 워크인 밸런스는 일반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잘만 마무리 해놓는다면 맞출 수는 있거든요. 특히 이런 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일부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무래도 가정생활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후배한테 조금 일을 미룬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는 분들은 있어요. 뭐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당연히 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을 위해서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제 좀 희생을 하는 거죠. 가정과 이제 그런 분들이 워크와 이제 가정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러면 약간 컨트롤이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뭐 회사마다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만나는 분들마다 저희 신기한 거는 저도 이제 꼰대로 입성을 하냐 이제 그런 나이가 되고 있는데 아직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주변도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 빠르면 임원이고 아니면 이제 다 중간 관리자 이상은 되는 나이들인데 만나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얘기하죠.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꼰대 소리 듣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사실은 되게 와닿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고 개인주의가 이제 너무 팽배해서 근데 하나같이 그 얘기들은 해요. 아 알겠는데 지 할 일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팀장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야근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차피 줘봐야 내가 또 해야 되니까 일을 안 준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 차라리 그냥 내가 밤새고 내가 일하는 게 나 어차피 줘도 안 하고 줘봐야 불평만 해.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런 부장님들이 이제 요즘 애들은 하면 저희는 반박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요즘 애들은이라고 써있다. 그 기원전에 있던 애도 요즘 애들은이라고 써있으니까 그 요즘 애들은 계속 요즘 애들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네. 오랜만에 조대리님이 요즘 애들 편에 네네. 네, 저는 그런 느낌. 아니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싫어하지만 자기 할 거 하고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냐라는 거지만 약간 그 하지 않아도 그 합리적이지 않은 걸 좀 시킬 때는 있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저도 이해해요. 네. 좀 시간 같은 거는 네. 특히 내가 퇴근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퇴근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자기 다 일 다 했으면 빨리 퇴근해야지 뭘 남아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불합리하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기록이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이고. 팀장님 한 분이 기록이셨는데 하루는 이제 그분은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싫으시니까 그래서 저녁도 드시고 항상 끝까지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가끔 일찍 가고 싶기도 한데 사실 뭐 일찍 갈 일도 없죠. 맨날 일이 많으니까 어쩌다가 일찍 가려고 하면 그분이 계시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니까. 근데 하루는 그분이 안 계셨어요. 야, 그래서 밤이네. 자 다 가자 그랬는데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밤에 출근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밤에. 그렇지만
저녁 드시고 약주 한잔 하시고 당구 치고 들어가셔서 이제 야구 수당 받으시러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죠. 난리가 난 거죠. 이것들은 일을 하는 거냐. 저희가 참 저기는 약주 먹고 당구 치고 왔으면서 뭘 일을 하는 거냐 하는 거. 왜냐면 야근 수당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수당만 잘 근데 챙기시면 되지.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나가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식권을 챙기시는 팀장님도 계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 식권이 사실은 돈이었었기 때문에 그럴 그런 걸 보면서도 참 한심하게는 했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점도 많으신 분들이기도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얘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참 제가 딱 2000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왜 안 가셨나요? 자 여기서 검증 들어갑시다. 왜 안 가셨습니까? 이거 진짜인데요. 네네. 제가 평발이를 안 갔어요. 이런 정말 2000년이라 네. 가능했 네, 진짜. 90년대라 가능했었던 얘기네요. 여러분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네. 평발. 전설 속의 평발. 아니 발이 평평한 게 뭔지 모르시죠? 정말 평발이에요, 제가. 무슨 아, 바야바도 그래서- 아니고 발이 평발이라고. 아니 사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신검을 검사? 하러 가서 발견한 거예요. 야. 의사가 오히려 너 가서 엑스레이 찍고 와서 내가 엑스레이 찍을 때가 뭐 있지? 이랬는데 발을 막 찍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도를 재더라고요. 그 뼈에. 그랬더니 평발이라고. 뭐 어렸을 때 좀 걷는 게 좀 힘들다. 어렸을 때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팟캐스트라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수영장, 야외 수영장에 예. 가면 바짝 마른 시멘트 야외 수영장. 있죠. 놀고 딱 나오면은 발이 뜨거울 정도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어린애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퍽퍽 찍히면 발볼이 요렇게 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찍힌단 말이에요. 네. 저만 이렇게 퍽퍽하고 그냥 둥그렇게 다 찍혔었다. 찍혔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떤 예리한 친구가 야 너만 발 모양이 이상하다. 발에 그 찍힌 모양이. 그래서 그냥 물이 많이 묻어서 그래 이랬었는데 그리고 유난히 제가 못 뛰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최 팀장님도 이제 100만 안티를 양성을 하는 신의 아들. 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 네.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이게 참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컨설팅 회사를 들어갔을 때 그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그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고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민을 아예 꺼낼 수가 없는 그렇죠. 분위기도 네, 그렇고.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요즘에는 그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취준생들이 또 그런 고민도 하잖아요. 저희 때는 아예 많이 그런 하죠. 예. 분위기가 아니었죠, 사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번 이제 저희는 그 교육센터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해외에 딱 갔는데 많이 못 봤던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가 모인 거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움직이면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북유럽 태생이에요. 스웨덴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국적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포기를 했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 우리 회사의 그 북유럽 그 지사라고 해야 될까요? 북유럽 오피스는 3개월씩 쉰대요. 출산휴가가 아니라 3년. 출산휴가를 3년까지 쓸 수 있대요. 출산 휴가를 왜 3년을 쉴까요? 북유럽은 하여간 그렇대요. 이해가 안 갔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컨설팅 회사에다 최초의 노조를 만들자. 유니온을. 네, 그랬는데 이제 결론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노조가 만들어졌다면 네. 그게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만들어졌냐 하면 왜 못 만들어졌냐 하면 자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노조라는 거에다 투입을 했었을 때에 ROI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돌려 보면 이걸 누가 하겠어?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하자. 역시 컨설턴트들이라. 그런 결론을 우리가 도달하면서 시간에 비해서 그렇죠. 공에 비해서 네. 뭔가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거죠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야. 그냥 일이나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나 저는 계속 약간 옛날 얘기를 하고 뭐 그렇죠. 치열하게 달려온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어쨌든 그 스피드를 즐겼고 그렇죠. 그 욕심을 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 대리님이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조대리님이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을 방만하게 해서 뭐 그런 밸런스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놓는 거는 놓기 때문에 사실은 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고. 이거 뭔가 의문의 일텐데요, 이거. 갑자기 한대. 방만하게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뭔가 그럴 수 의문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거고. 의문의 이폐제 근데 들어가고 그거 있는데. 근데 저는 워크랑 뭐라고요? 그 삶과 일의 그 균형을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워크뭐 하여튼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한 게 왜 생겼는지 좀 구조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2000년대부터 한 2010년까지는 지속 성장을 해왔어요. 우리 그게 그러니까 내가 들이는 투입 시간만큼 기업도 짱짱 잘 나가고 우리가 막 팍팍 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자리도 예, 확확 중요한 넓어지고. 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2010년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뭐 나라가 조금 힘들어지고 점점 이제 헬조선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투입한 시간만큼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4시간이라도 지키자라는 그렇죠. 체념을 하기 시작하는 의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예요, 네. 진짜. 구조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그렇다는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요분은 뭐랄까 미국에서 이제 계셨고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저글링이다라는 걸 많이 컨트롤하는데 우리 사회로 딱 떠놓고 적용했을 때는 뭘 하나 집어던지지 않으면 뭘 하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아픈 부분이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게. 근데 이제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갔고 이제는 의식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것도 추세인데 이게 보다 보면 저희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체념이라는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체념 저런 체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먼저 가는 세대에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사실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들은 우리가 그 먹고 즐기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폭발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아이러니인 거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세대에는 사실 그분들이 읽어놓은 이 경제를 제대로 누려보시지도 못했는데 바로 이제 실제로 먹고 살 걱정을 바로 눈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던 걸 못 누린다라는 건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그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이제 젊은 세대를 대변하자면 저렇게 저글링을 빠르게 굴리고 많은 걸 굴리는 게 요새 트렌드로 따지면 능사는 아니다. 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몇 개를 내려놓고 내가 중요한 공만 딱 고르는데 그 중요한 공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좀 가치관마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거시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재밌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일이 바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밌어서 신나서 이 가족이나 건강을 내려놨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제 많이 나라는 바뀌고 있는 챙기고.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이런 시대이지만 뭐 이유가 어찌 됐든 빡센 회사들이 또 있고. 그렇죠. 빡센 회사들. 그러면 우리 때는 빡세면 그래도 뭐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올라가고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빡센 회사를 있고. 다니는 분들은 또 이 고민해야 왜냐하면 돼요. 그런 분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또 꼭 다르게 생각하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제2의 커리어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분들도 새로운 걸 찾아서 사실은 이제는 은퇴라는 게 곧 진짜 은퇴가 아니거든요.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계속 있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공공기관은 지금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연봉은 다 줘요. 그런 경우가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기업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제가 심하겠죠. 보니까. 근데 대기업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근데 그 1년 동안은 정말로 연봉을 다 주고 밖에 나갈 준비를 시키면서 정말 일을 안 시켜요.
너네 나갈 준비를 해라. 네네. 그러니까 뭐 나갈 준비해라고 하는데 그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 힘드네요 지금 상황이. 아래는 나갈 걱정, 들어갈 걱정.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거는 진짜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리드미를 만들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이거였었어요. 왜 우리는 이러고 살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항상 불행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경험을 다 커리어라는 걸 쌓고 있구나라는 걸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마켓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러면 내가 제2의 커리어 또는 커리어 쉬프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고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조금만이라도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어린 나이에부터 경험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 어린 시간을 다 학원에만 쏟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스펙에.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리드미를 지지하는 축이 하나지만 아직까지는 저기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조금 우리에게는 상상 속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기 올라온 걸 보면서 이상을 펼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상 저게 딱 좋은 점은 한 가지, 도전할 수 있는 거. 저걸 보고 나도 저 정도, 나도 저렇게 접근할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메시지는 준다는 거죠. 사실은 리드미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팬시하고 뭐 그런 얘기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제일 바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대학생들도 본인의 에피소드를 풀어주면 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저 대학을 가면 이런 공부를 하겠구나, 이런 생활을 하겠구나, 이런 전공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장학금을 받겠구나. 잡도 그런 팬시한 잡만이 아니고 실제로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수관을 다루는 분이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런. 네, 이런 사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별거 아닌데 난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난 연봉 막 몇 억씩 받아. 그러면 사실 저만 하더라도 굳이 공부를 왜 시키지라는 생각이 들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여기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네. 좀 더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동대문에서 옷 파는 사람의 그렇죠. 이야기를. 옷 파시는 그렇죠. 분이 옷을 팔면서 리드미 팟을 듣고 계시는. 그러면 실제로 따끈따끈한 그런 얘기인데요. 그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크리에이터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MCN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MCN에서 크리에이터,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이 계세요.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이. MCN 하니까 자꾸 제 학생 때 여자 선생님의 별명이어서. 그래. 근데 다행이네. MCN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백이요 그러던데. MCN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아름다울 밑자에 네, 그렇죠. 친할 친자에. 그렇죠. 그분들 에피소드도 올라오게 될 거고요. 지인턴인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네. 빵 터지는데요. 제 여선생. 실제로 그분들 에피소드와 그분들은 뭐 학벌이 엄청 좋은 분들이 아니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업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좋은 뷰티 케이스가 될것 크리에이터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네. 여기서 게리 뷰티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그런가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리드미에 대한 얘기로 잠깐 돌았는데, 자, 이게 제가 재밌는 한번 즉석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흥미로운.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글을 나눴고, 우리가 이걸 공감하는 얘기들을 나눴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에피소드를 읽는 분들의 머릿속에 사실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자, 내일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뭐 가족과 혹은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와 함께 가는 거는 뭐 공식으로 얘기 되나요? 아무튼 해외여행을 잡았어요. 그런 얘기 자체가 꼰대스러운 거예요. 꼰대군요. 네. 요즘 뭐 잘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엄마도 보내줘요. 지인터님 말세군요. 자, 아무튼 뭐라고 해외여행을 다 잡았어. 뭐 유럽으로 가. 한 열흘 잡았어요. 예. 근데 갑자기 전날은 좀 가혹하고 한 3일 전쯤에 팀장이 야 이번에 진짜 휴가 못 가겠다. 너 어떡하냐. 이러이러한 보고가 잡혔어.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했어요. 그게 나야 지금. 그게 나야.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그죠? 네, 이런 것들. 자, 누구 먼저 얘기를 네, 해볼까요? 누구 먼저? 답도 없는데요. 그래. 답이 없죠. 아니, 생각을 일단은 한번 가장 네. 진탄이 한번 진태님이 해보셨어요. 아직 회사에 안 들어왔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죠. 아 면접이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오케이, 사람들이 오케이. 입사를 하는 이런 사람 말세야. 솔직한 말세.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히는 그러니까 원래 먼저 잡혀 있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선약이.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근데 애매해요. 이게 얼마나 큰 거에 따라서 그냥 이게 일단-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와. 자, 보통 근데 둘 다 너무 두렵긴 해요. 여자친구들 어떤 걸 선택하는지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인데 여자친구와 회사가 무섭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행에는 별로 이렇게 무게가 없는데 없고 여자친구한테 안 여자친구의- 됐을 때 그렇죠. 여자친구한테 까이느냐 팀장한테 까이느냐. 그쵸. 차악이 뭔지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출근은 없다. 선택해야 된다. 어떻게 하실래요? 차악은 없고. 회사 가야죠. 이거 면접용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죠. 아무래도 눈빛이 진짜. 왜냐면 앞으로 유럽 여행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요. 저도 당연히 회사를 선택합니다. 회사를 선택. 예, 왜냐면 대표님, 앞으로 따로 유럽 여행 갈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없잖아요. 일단 연차는 뭐 내는 건 따로 내면 그쵸. 되니까. 물론 취소 수수료가 좀 더 들겠지만. 대표님 어떠세요? 3일 전에 주소가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가 엄청 들죠. 수수료가 엄청 들죠. 들죠. 뭐 몇백만 원 40% 들겠죠. 이상이 들겠죠. 저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매번 그랬어요, 매번. 아하. 매번 그랬었는데 기억을 따져보면 우선 기억나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전 갔어요. 대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필요한 시간에는 언제나 내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겠다. 그 다음에 일을 주면 내가 그건 밤을 새서라도 다 해놓을 테니 그렇게 한번 나를 믿어달라라고 해서 한번 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포기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는 한 10번에서 9번은 못 가고 한 번 우겨봤을 때 된 거 아닐까요? 사실 이런 거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아닐까요? MSG의 그 근데 뽑아서 저거는 있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멀전시고 항상 바쁘다라고 하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 정말 못 가는 거예요. 매번 진짜요? 한 번도 편하게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대답을 하면 저는 결국 그렇게 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재직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마찬가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아예 휴가도 거의 하루 이틀 이렇게 내지 제대로 뭐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제가 의견을 하나 얘기하자면 신혼여행을 저희 선배가 이렇게 20일을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에.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홍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을 비웠는데 그때 사건이 2개가 터졌죠. 그분이 그 사건과 함께 외부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운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멀리 가더라도 운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저의 특수 상황이긴 한데 재직 기간 동안 못 가니까 회사를 옮길 때 그 타임에 그 타임에 약간 한 2주나 이직을 권고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이직을 해라. 이직을 준비해요. 거기에 또 퇴직금이 보너스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 타이밍에 그 또 타이밍에 긴 마음 편안하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사실 그게 몇 번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사실 직장인이 뭐 긴 여행은 몇 번이나 가겠어요. 참 어려운 그렇죠. 문제 같아요. 제 꿈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태양의 서커스 5쇼를 보는 건데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 와이프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일 그만둘 테니까 보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TV로 볼게. 제가 요번 겨울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염장을 이렇게 한번 5쇼를 보러 가시나요? 라스베이거스. 지금 오쇼를 볼지 카쇼를 볼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그게 소원입니다. 저는 뭐 오쇼가 뭐고 카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쇼는 불어로 물이 오예요. 로. 그래서 이제 물쇼고요. 카쇼는 약간의 서커스 같은. 근데 아이가 있어서 지금 뭘 볼지 고민 중. 아무튼 그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갈등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가 아프다, 와이프가 아프다, 뭐 여행을 취소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렇죠. 아프다 했을 때 정말 좀 일찍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내 와이프도 아파 뭐 이런 이런 상황들 그렇지. 이런 굉장히 식으로, 많거든요.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굉장히 이게 여자 회사들에서 특히 많아요. 음. 여자들이 많은 회사들은 음. 항상 그 여자애들이 저 생리통 때문에 만약 이런다 그러면 누군 생리통 없냐 라는 식으로 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누가 뭐 빠진다 그러거나 아파서 빠진다 그러면 야 난 아파도 나왔어 막 이런 게 좀 심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사가 있어 그러면 저 뭐야 난 제사 가본 지 한 3년 됐다. 뭐 이런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밑밥을 깔면서 모시게 하는. 나는 장손이야. 뭐 이런 거. 야 우리 조상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통을 치셔 막 이러면서 꿈마다 나오셔 막 이러면서. 정말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싶은데 네. 뭐 왜 그러면 뭐가 있을까 요즘 간이 좀 안 좋아져서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강경화 직전이야 이런. 그렇죠. 네.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적도 있죠. 위험이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술로 소독해. 그렇죠. 최악이네요. 이게 정말 그 농담 같지만 진짜 이런 그렇지. 일들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반반이죠. 많이 농담 반 일어나는- 진담 네. 반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가. 그걸 어떻게 받아내는 건 본인 몫이죠. 아 진짜. 그건 본인 네. 몫이에요. 사실 그 상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한 건지에 따라서 얘기가 굉장히 다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농담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음. 그걸 또 농담으로 못 받아내는 친구들은 또 나오는 그렇죠. 경우도 뭐 종종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앞에서 농담할 수도 있는데 다음 날은 진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걸로 절대 혼내지 않아요. 다른 게 다 터져나와요. 전혀 다른 곳에서 당신의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생각해서 잘 모르면 그것 때문에 혼난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때문인가? 그러면 가서 그거를 네, 문제시 삼아요. 팀장님 지금 저 얘기가 우리들하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도 네? 지금 약간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아까 의문의 일패를 당한 조대리께서 네. 의문의 일패를 그걸로, 다시 그걸로 공격하진 않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지금 그게 그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꼭 새벽 꽁에 있다가 다른 것까지 모아서 야 너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예.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만한. 평소 같으면 전혀 문제 삼지도 않을. 네. 그래도 오늘 이 얘기를 아까 시작할 때는 사실 저도 좀 진지하기도 하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진지하니까 살짝 좀 다운돼서 얘기해보겠다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막판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지인터님이 지금 가장 직접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그쵸. 사람으로서 아마 반신반의할 텐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리듬이 할 때마다 사례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하신 아까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 직장인분들 우리가 살짝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자 오늘 에피소드는 과연 이 일과 삶의 균형 또 일과 삶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건강과 가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연 살아가면서 어떻게 조율하고 균형 있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고요. 중간에 뭐 또 새길로 빠져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정말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다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서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 공감대 그런 정답이 없다라는 거 저희가 공감 많이 한 것 같고요. 역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줄 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아까도 뭐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하라고 해서 네. 이것도 제가 먼저 하면 참 자 다음.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감정 좀 딱 실어보려고 하니까 그렇군요. 네가 하세요. 네. 이번에 어린 사람부터 네, 다시 돌아가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저글링이다 라는 글을 일찍 읽어서 다행이다. 멋있네요. 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조대리님? 지킬 건 지키면서 살자. 지킬 건 지키면서 살자. 대표님. 저는 저글링 공이 지금 내가 빠뜨린 건 없었는지 혹시 깨뜨린 건 없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네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저는 그냥 이 글을 쓰신 분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정말 현실적인 그냥 제 마음 안에 아직도 답을 못 내겠는 저글링은 사실은 없다.
역으로 네, 역으로 논제를 깨는. 네, 현실적으로 나보다 어린데 참 꼰대야. 저글링은 사실은 어렵다. 근데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사실 팀장님이 여전히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또 공감되는 얘기 또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에피소드 리드미다 투데이에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아주 신선한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